지난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내용에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수도권에서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사업비와 사업기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업계획 승인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등 더프리콘에서도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분산에너지법의 도입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 도입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사업의 호황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전력 소비량의 35%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낮아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늘 전기가 부족하고 강원과 충남, 경북 지역 등은 수요처가 없어 잉여 전력을 처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력의 소비 생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및 각종 건축물의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의 전력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송배전망 설치 비용, 환경오염, 주민 갈등 등도 분산에너지법 제정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업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분산에너지법 제4장에서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 사용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의무 설치자로 정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은 의무 설치량만큼의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하기 위한 공간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증가하여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 설치량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무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되는데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건물의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의무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의무 설치량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사업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의무 설치량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분산에너지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급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무 비율은 지역별 비율과 연도별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요. 지역별 비율의 경우 현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연도별 비율은 204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으로 의무 설치량 또한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 설치자가 의무 설치량에 해당하는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시 미충 종량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 절차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계획서에는 사업계획과 의무 설치량 산정 결과 설치 기한을 포함한 설비의 설치, 운전, 가동 계획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각 항목에 대한 검토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에 정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30일 이내에 조정 및 보완 사항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의 설치 확인과 지속적인 사용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도 설치 계획에 따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은 전력 개통 영향 평가라는 인허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력 개통 영향 평가는 인허가 진행에 소요되는 용역비와 기간으로 인해 사업비와 사업기간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더해 평가 항목과 대행자 등록 기준을 두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력 개통 영향 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전력 개통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자에는 기존의 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증설에 따라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법 시행 전부터 전기를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는 기존 전기 사용량에 관계없이 증설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행자 지정 공고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관련 업체에서는 평가서 작성에만 약 1에서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 통보 기간 역시 3개월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 개통 영향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평가 항목 60점, 비기술적 평가 항목 40점, 총 100점을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상세 평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 예정인 전력개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평가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한 평가서를 포함하여 사업개요, 수전변전소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이라는 점과 명확한 기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내용인데요. 결과 통보기간을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는 사업주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평가서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검토대행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득점 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에 상정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득점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력개통영향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절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프리콘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산자부와 안전에서도 전기사용계약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력개통영향평가와 공급방안 검토 절차가 분리된다면 평가 승인 이후 공급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전기 공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센터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사용자 간 공급 조건을 협의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2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5년 지역별로 전기도매 가격을 차등화한 후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차등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수도권과 같이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내용과 해당 내용이 데이터센터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의무 설치나 영향평가에 대한 상세 규정은 행정해고 이후 정식으로 고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력 개통 영향평가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계약 프로세스에 개입함으로써 전력 확보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AI나 클라우드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로 인해 사업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분께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 계획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데이터센터 개발의 중심 더프리콘이었습니다.